계속해서 경계 조건 하겠습니다. 이 경계 조건은 우리가 4장에서 했었던 유전체의 경계 조건과 비교하시면서 공부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에서 했을 때 완전 경계 조건 했었죠. 그래서 자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완전 경계 조건입니다. 첫 번째, 전개를 쓰고 나서 자개로 바꿔보겠습니다. 완전 경계 조건에서 전개의 접선 성분이 같다. 그러면 자개에서는 어떻게 돼? 그냥 자자로 바꾸시면 돼요. 자개의 접선 성분이 같다. 두 번째,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 같다. 어떻게요? 그대로 자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점 간의 전위차가 같다. 전개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개에서는 뭐? 자위차가 같다. 그래서 전자를 그냥 자자로 이렇게 바꾸는 거 말고는 모두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수식으로 보세요. 2원의 사인 세타 1은 E2의 사인 세타 2였죠. 2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2원분의 E2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자기에서 어떻게 H1의 사인 세타 1은 H2의 사인 세타 2 그대로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H1분의 H2 이렇게 되죠. 교재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 같다를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전속 밀도보다 D1의 코사인 세타 1은 D2의 코사인 세타 2 넘기면 어떻게 돼요? 넘기면은 코사인 세타 2보다 코사인 세타 1은 D1분의 D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어떻게? B1의 코사인 세타 1은 B2의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점 간의 전위차가 같다, 뭐 자위차가 같다, 이것은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두 개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엡실론 2의 탄젠트 세타 1은 엡실론 1의 탄젠트 세타 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엡실론 2분의 엡실론 1은 엡실론 2분의 엡실론 1은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이것도 자기에서는 뮤2의 탄젠트 세타 1은 뮤1의 탄젠트 세타 2 따라서 뮤2분의 뮤1은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뭐 읽고 넘어가기 그래서 전개와 비교하면서 그냥 쭉 한번 쓴 거예요. 네. 전개에서 했었던 부분 그대로 자기에서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단순 뭐 E를 H로 D를 B로 그 다음에 엡실론을 뮤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경계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갖고 상호간의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만약에 엡실론 2가 엡실론 1보다 크면은 전개했어요. 세타 2가 세타 1보다 크고 D2가 D1보다 크고 E2가 E1보다 작았죠. 예, 이런 조건이 성립했었고 이런 관계가 성립했었고
자기에서도 봅니다. 만약에 뮤2가 뮤1보다 크다면 뭐요? 세타2가 세타1보다 클 것이고 B2가 B1보다 클 것이고 그 다음에 H2는 H1보다 작을 겁니다. 이러한 상호간의 관계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은 우리가 전개와 비교해서 이 부분만 정리해 주셔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회로 봅니다. 자기회로는 우리가 전기회로에서 했었던 것과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전기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전기회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V, 기전력입니다. 전압 혹은 기전력이죠. 을 인가하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죠. 전도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저항입니다. 저항. 그런데 이 저항은 우리가 어떻게 로우 S분의 L 혹은 KS분의 L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요. 자기회로 봅니다. 이 자기회로는 우리가 전기기 시간에 변압기를 공부합니다. 그 변압기 회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철심에 이렇게 권선을 감아요. 권선을 감고 여기에 I 암페어를 흘려줍니다. 그리고 권선이 N번 감겨 있다고 하면은 NI, N의 단위는 턴이죠. N의 단위는 턴입니다. 그러면 NI가 뭐요? NI는 전류의 단위 암페어의 권수의 단위 턴이니까 암페어 턴입니다. 암페어 턴의 단위를 쓰는 게 뭐요? 뭐다? 자위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F라고도 합니다. F 뭐다? 힘 아니에요. 힘이 아니고 여기서 F는 우리가 보세요. NI에 의해서 여기에 자속이 발생합니다. 파이가요. 그러면 보세요.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흘리는 원동력을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이 자속을 흘리는 원동력 NI를 F라 하고 이것을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기자력 F예요. 기자력 F. 즉 기자력 F는 권수 곱하기 전류입니다. 권수 N턴 I 암페어를 흘리면 그 NI에 의해서 자속 파이가 발생합니다. 그럼 하나 빠졌죠. 기전력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 저항이 있었는데 자기회로에서는 저항이 뭐냐? 이 철덩어리 자체가 자속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철덩어리 자체를 우리가 R인데 자기회로에서 저항이라고 해서 RM이라고 합니다. Magnetic Resistance에서 자기저항이에요. 자기저항.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시면 기전력과 대응되는 것이 뭐냐? NI, 기자력입니다. 기전력과 대응되는 것이 F는 NI는 기자력.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릅니다. 자기회로에서는 뭐가 흘러요? 자속이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고 자속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전기회로에서는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전기장이 있죠. 그리고 자기회로에서는 자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 자기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회로에서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 뭐가 있어요? 옴의 법칙이 있죠. V는
I야.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러한 것을 우리가 ohm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기회로에서 ohm의 법칙. 자기회로에서도 ohm의 법칙은 성립해요. 지금 이 비교 대상을 ohm의 법칙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뭐다? F는 NI죠. NI인데 기전력이니까요. 뭐다? R, M, 파이. F는 NI는 RM8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이것이 우리가 자기회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자기회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자력 F는 NI 암페어 턴이라고 해서 암페어 턴이요. 얘는 자위 U의 단위와 동일하죠. 예, 그래서 기자력 F, NI는 앞에서 U와 동일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속 파이도 했었죠. 자속을 면적으로 나누면 자속 밀도가 되고요. 자속 파이 됐고, 이번 장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뭐다? 이 자기저항 RM입니다. 자기저항 RM. 그래서 교재에도 있지만 자기저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에서 했지만 다시 씁니다. 기자력을 F를 NI라고 합니다. NI라고 하는데 자기회로에서도 ohm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죠. F는 NI는 RM 파이가 됩니다. RM 파이. 예. 그리고 지금 RM을 한번 구해본다고 했었죠. 그러면 RM은 파이분의 NI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것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다? 단위죠. 자기장의 단위를 한번 살펴본다는 겁니다. 뭐요? 자기의 단위? NI. 뭐요? 암페어 턴. 자속의 단위 뭐다? 웨버.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로 많이 쓰는 것이 암페어 턴/웨버입니다. 자기장의 단위 암페어 턴/웨버. 생각 안 날 때는 자기장은 자속분의 기자력이다. 파이분의 NI다. 이거 자기회로의 ohm의 법칙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셔도 됩니다. 암페어 턴/웨버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저항의 일반적인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공식에서 파이는 자속밀도 곱하기 면적이죠. 자속밀도가 뭐요? 자속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자속은 자속밀도 곱하기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건 뭐예요? B는 UH죠. B는 UH고 S가 됩니다. UHS. 그러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세기를 자속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기의 세기는 뮤 S분의 파이 이렇게 됐죠. US분의 파이가 됩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자기저항의 일반적인 공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할게요. 우리가 전개에서 이런 거 있었죠. 기전력 V는 부호 무시하고요. 이 뒤에 이런 공식이 있었죠. 전개를 적분하면 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전력이 아닌 뭐요? 기자력, 자위죠. 자위가 기자력이고 기자력이 NI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HDL을 자계를 적분하면은 기자력이 나온다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력 F는 보세요. 기자력 F는 인트그랄 HDL인데 H가 뭐예요? H가 뮤S분의 파이 DL이요. 그러면 L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뮤S분의 파이 L 하면 뮤S분의 L 곱하기 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부분을요. 보세요. F를 구합니다. F는 여기 F는 뭐다? RM 곱하기 파이야 그랬죠. F는 RM 곱하기 파이에서 지금 나온 식이 뭐예요? F는 뭐다?
얘 곱하기 파이니까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RM이 뭐다? US분의 L이란 겁니다. 제가 빙빙 돌아서 왔는데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자기장 RM은 US분의 L이다. 이렇게요. 네. 그러면 한번 자기 저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 과정은 아실 필요 없어요. 과정은 모르셔도 됩니다. 보세요. 우리 전기장이 이렇게 됐죠. 전기 저항은 뭐요? 전류분의 전압이었습니다. 기전력이었죠. 그러면 자기 저항은 뭐라 그랬어요? 자속분의 기자력 F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페어 턴 퍼 웨버. 얘는 단위가 옴이죠. 옴.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기 저항을 뭐다? 로 S분의 L 혹은 KS분의 L로 구했던 것처럼 주어진 값이 전압 전류면 이렇게 주어진 값이 저항률 면적 길이면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저항도 기자력과 자속이 주어지면은 이 공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투자율, 면적, 길이가 주어지면은 이 공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 주어진 값이 뭐냐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자기 저항은 파이분의 F 혹은 파이분의 NI 이런 공식도 되고요. 그 다음에 뮤S분의 L의 공식도 됩니다. 그리고 단위가 제가 자기 저항의 단위가 암페어 턴 퍼 웨버라고 했는데 다른 단위도 있습니다. 다른 단위도 보세요. 이 공식에서 L의 단위는 미터죠. L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투자율은 뭐예요? 헬리 퍼 미터죠. 투자율의 단위는 헬리 퍼 미터입니다. 면적의 단위는 미터 제곱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미터 제곱 약분되죠. 따라서 자기 저항의 단위는 뭐다? 헬리분의 1. 헬리분의 1. 혹은 헬리의 마이너스 1입니다. 헬리의 마이너스 1. 예. 그리고 헬리의 마이너스 1. 우리가 인덕턴스의 단위가 헬리거든요. 자기 저항은 예분의 1입니다. 그래서 자기 저항의 역수를 헬리라고, 이것을 우리가 퍼미언스라고 해요. 퍼미언스. 예. 뭐 이렇게 자기 저항의 역수를 물을 때도 있습니다. 예. 자기 저항의 역수가 L이고요. 그 다음에 퍼미언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 나온 자기 저항의 개념인데 전기 저항과 비슷해요. 근데 전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 자기 저항은 자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이겁니다. 일단 하기 전에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전개와 자개. 전개와 자개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보세요. 전개에서 기전력 V가 자개에서는 기자력 F고 얘가 NI가 됩니다. NI가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전개에서는 유전율 엡실론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율이 뮤가 됩니다. 맞죠? 전개 자개. 그 다음에 전개에서 전속 밀도 D가 자개에서는 자속 밀도가 됩니다. 자속 밀도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요까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이것 이해하시겠죠? 전개와 자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입니다. 전개 자개와 전기 회로 자기 회로 이 관계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보세요. 일단 자기 회로에서 F는 NI는
알파예요. 알파. 그럼 전기회로에서 뭐였어? 전기회로에서는 기전력, 기자력이고 기전력입니다. V. 동일하죠. 그런데 전류. 전기회로서 전류가 흐르는데 자기회로서는 뭐가 흘러요? 자속 파이가 흐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겠죠? 예. 그러면 전기와 자기를 비교한다고 하면은 자기에서 파이는 전기에서는 뭐다? 전속이죠. 그래서 전기회로 자기회로와 전기자기는 다른 겁니다. 더 나가서 보세요. 전기장과 자기장은 동일합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비슷하게 비교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전기장은 로 S분의 L은 KS분의 L입니다. 자기장은 뭐라고요? 자기장은 뭐다? 뮤S분의 L이죠. 뮤S분의 L입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게 이거예요. 보세요. 전기회로에서 K와 자기회로에서 뮤가 비교되는 겁니다. 대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회로에서 뮤는 전기회로에서 엡실론이 아니고요. 회로에서는 뭐다? 도전율 K가 됩니다. 도전율 K. 예, 이렇게. 그래서 도전율과 투자율이 대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속밀도 보세요. 자속밀도 B. 이거 전속밀도 D겠지? 지금 회로끼리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D가 아니고요. 보세요. 자속과 대응되는 것이 전류입니다. 따라서 자속 밀도와 대응되는 것은 뭐다? 전류 밀도, 즉 면적분의 전류가 되는 거죠. 면적분의 전류. 이것이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대응 관계입니다.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전기와 자기를 비교하다 보니까 전기회로와 자기회로도 똑같이 비교하시는데 다른 것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기전력과 기자력은 동일한데 제일 큰 차이가 뭐다? 투자율과 대응되는 것이 뭐다? 도전율이다. 유전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속 밀도와 대응되는 것이 전속 밀도가 아니고 전류 밀도다. 예,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표에 있는 것 있죠?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회로와 전기회로의 대응 관계. 그 다음에 공극이 있는 자기회로입니다. 공극이 있는 자기회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극은 전기에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기기 시간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N극과 S극에 계자가 있을 때 공극이란 것은 얘가 회전자요. 이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에어 갭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극이라 그럽니다. 전기 기기 시간에 말하는 공극이라는 것은 계자와 전기자 사이 이 틈새 간격을 공극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자기약에서 얘기하는 공극은 전기 기기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회로를 만드는데 이렇게 얘가 만약 덩치가 크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 분리된 조각을 붙여서 하나의 자기회로를 만듭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오래돼서 이 붙인 부분이 있죠. 붙인 부분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공극이란 것은 이 사이의 간격 있죠. 떨어진 부분, 이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LG라 하고 공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로에서
이런 공극이 발생했을 때 그때의 전체 자기장이나 혹은 자속이나 혹은 기전력 등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조금 전에 했지만 자기저항 RM이 처음 공극이 발생하기 전에 자기장은 얼마일까요? 얼마? 뮤 S분의 L입니다. 지금 여기서 L이란 것은 이 전체 길이 있죠. 이 전체 길이 우리가 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자기장은 이 철심의 투자율 곱하기 이 철심의 면적 분의 이 전체 길이를 하면 처음에 자기장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장 값은 보세요. 여기서 이까지의 자기장 있죠. 자기장 우리가 뭐 RF라고 그래요. RF. 그 다음에 공극 부분의 자기장 RG라고 합니다. RF, RG가 지금 봤을 때 직렬로 연결된 거죠. 직렬로 연결된 겁니다. 따라서 공극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자기장은 RF 플러스 RG입니다. 예. 우리가 전개율에서의 저항 반응 방법과 동일해요. RF 플러스 RG입니다. 그러면 RF는 어떻게 돼요? RF는 일단 철심 부분이에요. 그러면 뮤 S는 동일하고요. 분의 L은 어떻게 해요? L은 전체 L 마이너스 공극 부분의 LG 이것을 뺀 것이 이 철심 부분의 길이가 됐죠. 그 다음 플러스 RG는 어떻게 돼요? RG는 얘는 지금 공기 부분입니다. 공기 부분이니까 얘가 뮤 제로가 되죠. 뮤 제로. 그 다음 면적은 동일합니다. 면적은 S분의 길이는 뭐다? 공극의 길이 LG가 되는 거죠. LG.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렸을 때 L과 LG를 비교하면은 L이 만약에 1m라고 했을 때 LG는 1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L과 LG를 비교하면 L이 LG보다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요건 있죠. L-LG를 거의 L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L의 길이나 L에서 LG 뺀 거나 LG가 1이고 얘가 1000이라고 하면은 L-LG 하면 999죠. 1000이나 999나 비슷해요. 따라서 우리가 공극이 발생했을 때 자기저항 B를 봅니다. 뭐냐? RM 처음분의 RM 나중 즉 공극이 발생하기 전의 자기저항과 공극이 발생한 후의 자기저항의 B 뭐요? 뮤 S분의 L 분의 이 어떻게 해요? 뮤 S분의 약 L이라 그랬죠. L 플러스 뮤 제로 S분의 LG입니다. 그러면 얘는 약분해서 1이죠. 1 플러스 얘 어떻게 돼요? S가 약분이 되니까요. 얘는 뮤 제로 L분의 어떻게 해요? 뮤의 LG 이렇게요. 혹은 뮤 제로로 약분하면 얼마예요? 1 플러스 L분의 뮤 S LG. 뮤는 뮤 제로 뮤 S니까 뮤 제로로 약분하면은 얘 없어지고 L분의 뮤 S LG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 공식을 좀 외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공식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시험장에서 즉석에서 한번 유도해서 끄집어내셔도 됩니다. 봅니다. 처음분의 자기장 처음분의 나중이 어떻게 되느냐? 1 플러스 뮤 제로 L분의 뮤 LG
혹은 1 플러스 L분의 뮤S LG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이것은 계산 문제로도 잘 나와요. 네. 혹은 단위 공식 자체를 묻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공국이 발생하면 자기저항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럴 때 기자력 구합니다. 기자력 F는 NI죠. F는 NI고, NI는 뭐다? 자기저항 RM파이가 됩니다. RM파이. RM파이일 때 파이는 자속밀도 곱하기 면적이죠. BS고요. RM은 어떻게 돼요? RM은 여기 있죠? 요 공식 그대로 씁니다. 어떻게? RM은 뮤S분의 L 플러스 뮤0S분의 LG인데 약분되죠. S가 약분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뮤도 뮤제로로 끄집어낼 수가 있죠. 뮤제로로 끄집어내면 뮤제로분의 B에 얼마? 뮤S분의 L 플러스 LG. 즉 기자력은 공국이 생겼을 때 기자력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기자력은 뮤제로분의 B에 뮤S, 여기서 S는 면적이 아니고요. 뮤S입니다. 뮤S분의 L 플러스 LG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자력 말고 전류 있죠. 전류. F는 NI니까 I는 뭐다? I는 N분의 F죠. I는 N분의 F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거 해주시면은요, 여기에 대입합니다. 얼마? N분의 B에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 뮤분의 L 플러스 뮤제로분의 LG. 이때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속파이는 우리가 R분의 NI죠. R분의 NI. 즉 NI는 R파이니까요. 파이는 R분의 NI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죠. NI에 R은 뭐다? R은 이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뮤 S분의 L 플러스 뮤0 S분의 LG 이렇게 됩니다. 자속은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공식이 외우기가 적절하지 않죠. 저는 지금 못 외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즉석에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시험장에서는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워가지고 더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크게 복잡하진 않죠. 일단 공국이 있을 때 자기장을 구한 다음에 F는 NI는 알파의 관계를 통해서 기자력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는 NI의 관계에서 전류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는 R분의 NI를 통해서 이 자속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 자체가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한번 답을 해주시고요. 몇 번 연습을 좀 해주셔야 시험장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원활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석의 누설계수가 있습니다. 자석의 누설계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회로해서 I암페어와 N번을 감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속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흐르는 건데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새는 자속을 누설 자속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공기 중으로 발생하는 이런 자속도 존재할 겁니다. 이런 자속을 우리가 원하지 않고 새는 누설 자속이라고 합니다. 누설 자속. 그래서
누설 개수를 보세요. 우리가 파란색 자석, 철심을 통해서 흐르는 파란색 자석을 파이1, 그 다음에 이렇게 새는 누설 자석을 파이2라고 했을 때 누설 자석은 파이1분의 파이1 플러스 파이2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값은 1.1에서 좋은 것은 1.1에서 1.4 사이의 값이 돼요. 근데 이게 새는 자석, 누설 자석이 많으면 좋지 않죠. 이게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이게 권선을 한쪽에 골고루 감지 않고요. 한쪽에 뒤쪽에서 감고 했을 때 누설 자석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설 자석 방지하려면은 뭐 철심을 좋은 걸 쓰고 이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다음에 권선을 골고루 감으면 됩니다. 예. 한쪽에 모아서 그 불균일하게 감으면은 누설 자석이 더 많이 발생하고요. 이것을 골고루 감으면, 균일하게 감으면은 누설 자석이 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설 개수 볼게요. 누설 개수는 파이1분의 파이2고요. 파이1은 철심을 통해서 흐르는 자석을 얘기하고 파이2는 누설 자석, 즉 공기 중에 흐르는 자석입니다. 이 공기 중에 흐르는 자석 파이2는 앞에서 했던 공극이 클 경우에도 누설 자석이 크고요. 그 다음에 코일을 밀집하게, 한쪽에 밀집하게 감았을 때도 크기 때문에 공극을 없애고 그 다음에 권선을 균일하게 감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7장 이론이었고요. 네, 이론 부분 한번 복습 좀 해주시고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딱딱 다산 에듀